계엄 해제 이후 12월 4일 아침 시간에 통화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에게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강변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경악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NSC 차장 김태효입니다. 자, 도대체 김태효 안보실 차장, 제1차장, 그동안 외교안보 분야의 넘버원이라고 알려졌던 이 인사가 계엄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베일이 가려져 있었는데 그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외환유치 진상조사단장 정동영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모두들 김태효는 뭐 했나, 역할이 뭐였냐 궁금해들 했는데 그 확인하신 게 일단 골드버그 주한미 대사와 계엄 해제된 당일 아침 통화를 했다는 겁니까? 예, 골드버그 대사가 이제 계엄 발표 직후에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통화를 시도했는데 한 사람도 안 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최초로 연결된 사람이 김태효 차장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통화 내용이 계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태효 차장으로부터 골드버그 대사가 들은 내용은 불가피했다. 계엄이.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라고 실망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같은 현지 대사의 보고를 받은 이제 워싱턴에서의 반응이 두 가지였죠. 하나는 특정 국가의 법과 규칙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 그 말은 새벽 1시에 국회가 통과시킨 계엄 해제 결의안은 준수돼야 한다,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이건 한국 정부가 심각한 오판을 저질렀다. 굉장히 국무부에서 나온 메시지로는 아주 강경한 그런 톤의 메시지였죠. 이 이야기를 의원님은 누구로부터 들으신 겁니까? 아주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골드버그 대사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아, 골드버그 대사가 직접 이야기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뭐 미국의 고위 관료일 거 아닙니까? 골드버그 대사가 보고할 만한 정도에. 뭐 누구라고 여기서 밝히기는 뭐합니다만 아무튼 그분은 골드버그 대사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것이고요. 이번 지금 김태효라는 이름 석자가 수면 위로 부상한 의미는 지금까지는 이제 장군들에게만 이제 그렇죠.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이 계엄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내란숙의 윤석열의 귀와 눈을 잡고 있었던, 머리를 좌우했던 참모들의 역할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NSC 차장인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미 이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 통화가 됐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구인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서 사법부와 행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다, 이런 강변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건데, 계엄 해제 이후에 그런 얘기를 NSC 1차장이 했다는 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이 내란숙의 윤석열의 담화문 작성에도 관여돼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계엄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끊임없이 시도했던 외환죄, 북한을 자극해서 국지전 내지 전면전을 각오하고라도 계엄 선포를 하려고 했던 이 과정에 이 김태효 차장의 역할을 우리가 추궁해야 할 그런 하나의 단서가 드러났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주였나요? 민주당의 그 접수된 제보 내용 중에 그 북한에 띄운 드론이 안보실에서 직통으로 드론 사령부로 내려간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 드론사령부는 합참의 직할 기구인데요. 예. 합참은 까맣게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참을 배제한 것이고, 그 드론사령관이 한 얘기는 이건 VIP 네, 대통령 이제 로부터 내려온 지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통로가 안보실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안보실. 그렇죠. 안보실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안보실이 여기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는 반란수계 윤석열에게 가장 중요했던 순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포를 했던 10시 반이고 예. 또 하나는 해제를 국회가 결의한 직후 예. 1시 20분에 예. 합참 지휘 통제실에 핵심 참모들이 모여있잖아요. 거기 이제 김용현 예. 국방장관, 그리고 박한수 계엄사령관, 그리고 누가 있었냐? NSC 핵심들이 있었어요. 이 차장, 인성환, 그리고 국방비서관이 있었는데, 그리고 신원식 실장이 나중에 왔죠. 그런데 여기도 역시 김태효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면 아래 꽁꽁 지금 숨어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 역할을 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으로 그 역할 일부가 드러난 것인데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주한미 대사하고 그 다음을 통하면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변했고, 그리고 그 주장이 사실은 나중에 외신에 배포한 외교부를 통해서 입장문의 내용 그대로이기도 하던데, 그런데 김태효 그 1차장은 이 내용을 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어제 바로 제 얘기가 보도된 바로 직후에 직후에 입장문이 유감이다 하면서 거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는 계엄 당일날 골드버그 대사와 통화했다. 그러니까 계엄 당일은 12월 3일 10시 반부터 12시까지가 계엄 당일이잖아요. 통화한 것은 실제 계엄 해제 결의 이후인 새벽 12월 4일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김태효의 거짓말은 나는 계엄 해제 결의 이전에 내가 한 말은 계엄 선포 담화문 내용을 얘기해 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인데. 계엄이 그 선포된 상황에서 내가 그 말을 한 것이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계엄의 정당성을 내가 피력한 건 아니다. 이런 변명이네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빠져나간 겁니다만 실제 골드버그 대사는 그날 저녁에 애가 탔습니다. 신원식도 전화를 안 받지, 안보실장. 국정원장 조태영도 전화를 안 받지.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전화를 안 받지. 그래서 백방으로 전화를 하고 배신감을, 동맹국 대사인데요. 그런데 이제 통화된 게 김태효였는데 새벽 2시부터 3시면 계엄 해제 결의 이후라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제 김태효의 반박문 입장문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은 자기는 계엄 당일날 통화했다. 12월 3일 10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통화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이 거짓말인 거죠. 그 한미의원연맹 준비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예. 한미의원연맹 지금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링컨 국무장관 왔을 때 거기 배석하지 않으셨나요? 예, 거기 이제 블링컨 장관이 엊그저께 이제 마지막 이제 임기가 끝나잖아요. 20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가라고 그래서 왔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캠프 데이비드,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이제 한미의원연맹 우리가 출범하는데 미국 측에서도 빨리 좀 대형 기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와 함께 이제 삼각협력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워싱턴에서는 일각에서 민주당 지도자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으로서는 이 한미일 협력이라는 것이 경제, 안보, 정보 공유, 인적 교류 등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뭐 이런 입장, 우리 당의 입장을 전달함과 동시에 골드버그 대사가 그 자리에 배석했어요. 그래서 골드버그 대사가 계엄 당일날 굉장히 애가 탔고 당황했는데 특히 정부 관계자들이 국정원이고 뭐 외교부고 전화를 받지 않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국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실망스러운 일이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입장을 좀 전했습니다. 의원님이 어디서 이 사실관계를 다 확인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골드버그 대사도 있었군요. 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골드버그 대사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제 귀국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조태열 장관은 훌륭한 외교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통화한 사람 중에 유일하게 계엄이 잘못됐다고 말한 사람이 조태열 장관이었다는 거죠. 그건 뭐 나중에 일이죠. 계엄 해제되고 난 다음에. 예, 상대적으로 이제 김태효 차장은 계엄이 불가피했다 하는 얘기를 함으로써 본인이 굉장히 불쾌했고 실망스러웠다 뭐 그런 알겠습니다. 얘기를 했던 걸로 후문 전해집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통화 내용이라든가 그 미국의 반응이라든가 하는 게 어디서 확인했는지 지금 알겠습니다. 100% 신뢰할 만한 내용이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